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을 4대 문명이라 해. 이들 고대 문명의 발생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어. 신석기 시대에서 배웠지. 강가나 해안가에 처음으로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청동기 시대가 되면 해안가보다는 큰 강 유역에 더 큰 규모로 정착해 마을이 생겨나게 되지. 해안가는 짠물이라 농작물이 죽어버리지만 강가는 민물이라 농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이야. 그래서 4대 문명은 모두 강 주변에서 발생하게 돼. 예를 들어볼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중국 문명은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했지. 지도 중요해. 위치 꼭 확인하자. 청동기 시대에 고대 문명, 즉 4대 문명이 발달했어. 즉 고대 문명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거야. 당연히 고대 문명 시기에는 청동기를 사용했겠지? 청동은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 만든 금속이야. 청동은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고 만들기도 쉽지 않았어. 귀한 금속이었지. 따라서 지배층이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한 의식용 도구나 무기로 사용되었어. 청동기는 귀했으니까 당연히 청동기를 갖고 있으면 높은 놈이고 청동기를 갖고 있지 못하면 낮은 놈이었어. 또 청동기 시대에는 농작물 생산이 많아져 빈부격차가 생겨 계급이 발생했지. 귀족, 평민, 노예. 조금 뒤에 배울 함무라비 법전에도 귀족, 평민, 노예가 나와. 농경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비옥한 큰 강 유역에 마을을 이루었다고 했지. 이 중 일부 마을은 도시국가, 즉 큰 도시로 발전했어. 이들 도시국가는 상수도, 하수도, 우물, 벽돌주택 등 여러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지. 인도 문명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이 대표적이며 이라크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 중국의 은어 유적 등이 유명해. 도시가 형성되고 상거래가 활발해지니까 통치와 상업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진흙판에 뾰족한 도구로 새긴 쐐기 문자를, 이집트 문명에서는 사물을 본뜬 그림 문자를, 인도 문명에서는 도장에 동물 문양과 문자를 새겼고, 중국 문명에서는 거북의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로 점을 친 후 기록을 남겨 한자의 기원이 된 갑골문을 사용했어. 또한 교육 내용뿐 아니라 역사, 문화, 종교의식, 법과 같은 당시 사회의 모습도 문자로 기록되었지.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생겨난 세계 최초의 고대 문명이야.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보다 먼저 나오는 거지.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인이 만든 문명이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문명, 똑같은 거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수메르 문명을 최초로 통일한 게 바빌로니아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빌로니아, 즉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는 바빌로니아라고 기억해. 기억하는 법은 메소포타미아의 메, 아, 수메르의 메, 바빌로니아의 아, 메와 아를 기억해. 아메바.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반대되는 게 많거든. 아까 4대 고대 문명의 특징이 농경에 편리한 큰 강 유역이라고 했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야. 위치 다시 확인해. 신권 정치란 통치자가 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를 말해. 동서남북 확 트인 개방적 지형에 만들어진 도시 문명이라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었어. 그러다가 어떤 강력한 나라가 통일하지. 그게 바빌로니아 왕국이야. 수메르인들은 죽은 뒤의 세상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했어. 그리고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였고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했어. 여기서 점은 점을 친다는 뜻이고 성은 별성자야. 하늘에 제사 지내는 지구라트 신전은 사진으로 확인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은 왜 사후세계보다 현실을 더 중시하고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였고 점성술이 발달했고 지구라트 신전을 만들었을까? 그건 바로 현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야. 이민족의 침입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머지 사후세계보다는 현실에, 유일신보다는 여러 신을 모시고 점도 치고 신전도 만드는 게 더 마음이 놓였던 거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즉 언제 전쟁이 나서 죽을지 모르는 미래보다는 현실을 즐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지. 길가메시여,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죽음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세요.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죽으면 끝이니까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춤추고 즐기자는 현실적 생각이 나오지. 죽은 뒤는 걱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진흙판에 새긴 쐐기 문자도 사용했지. 쐐기란 뾰족한 삼각형을 뜻해. 또한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어. 한자로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거든. 해를 기준으로 만든 날짜인 양력, 달을 기준으로 만든 날짜인 음력 알고 있지? 달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인 태음력을 만들었지. 지구라트 신전 위에 달이 떠 있는 걸 그림으로 기억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썼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10진법이야. 10진법은 10을 주기로 수의 단위가 올라가지. 0, 1, 2, 3, 4, 5, 6, 7, 8, 9 하고 다시 10, 11, 12, 13, 즉 0에서 9가 반복되고 있지. 이게 10진법이야.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썼던 60진법은 60을 주기로 수의 단위가 올라가.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원은 60의 6배수인 360도 이런 거지. 앞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 지형이라 여러 이민족의 침입으로 주인이 계속 바뀌다가 마침내 강력한 나라가 통일했다고 그랬지. 그게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야.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한 것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었어. 나라를 통일했으니 뭔가 규율이 있어야 안정을 되찾겠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야.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말 들어봤지? 피해를 당한 그대로 복수하는 법이야. 무시무시하지. 함무라비 법전 내용이 시험에 잘 나와. 외울 필요는 없어. 손, 눈, 귀만 기억해. 282개 조항을 쐐기 문자로 점토, 진흙판에 새겼대.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196조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만화를 지불해야 한다. 206조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198조에 귀족 평민, 206조에 노예가 나오지? 이건 신분을 뜻하니까 신분제 사회였다는 증거야. 또 당한 그대로 복수하지. 보복주의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또 신분에 따라 형벌을 차별했지. 귀족이 잘못했을 때는 돈으로 물어주면 그만인데 노예가 잘못했으면 귀를 잘라야 했으니까 신분이 낮으면 그 처벌이 훨씬 더 가혹했어. 또 은화라는 말로 봐서 화폐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지. 바빌로니아 왕국은 청동기 문명이었어. 그런데 함무라비 왕이 죽자마자 강력한 철기 문명을 지녔던 히타이트에게 멸망당하지. 철이 청동보다 훨씬 단단하거든. 청동의 원료는 구리인데 철보다 잘 휘어지잖아. 구리는 철보다 약한 금속이라 게임이 안 돼.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문명이 나왔네. 이집트 나일강 다 알지? 이집트 문명 역시 나일강이라는 큰 강 유역에서 발생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처음에는 분열되어 있다가 나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통일했지만 이집트 문명은 처음부터 통일된 상태였어. 두 문명의 큰 차이점이야. 파라오, 많이 들어봤지? 이집트의 지배자 이름이야.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지. 이집트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신권 정치였어. 신권 정치란 통치자가 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를 말한다고 했지. 앞에서 이집트 문명은 처음부터 통일왕국이 등장했다고 했지. 그리고 무려 300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 정복되지 않고 오랫동안 통일왕국이 유지돼. 처음에는 분열되어 있다가 나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통일했다가 함무라비 왕이 죽으면서 곧바로 멸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완전히 반대야. 왜 두 문명은 반대일까? 그건 두 문명의 지형이 달랐기 때문이야. 메소포타미아는 평지면서
개방적 지형이라 이민족이 침입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던 거지. 하지만 이집트는 달라. 지도를 봐봐. 이집트는 동쪽은 나일강, 서쪽과 남쪽은 사하라 사막, 북쪽은 지중해로 막힌 폐쇄적 지형이라 이민족의 침입이 어려워. 강과 바다, 사막 가운데서 죽을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처음부터 통일왕조가 세워졌고 무려 3000년 동안이나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야.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지형이라 빨리 멸망.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이라 오래 유지. 꼭 기억해. 시험에 잘 나와.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 지형이어서 이민족의 침입이 적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평화로웠어. 그래서 현실에 대한 걱정보다는 죽은 뒤의 영혼 불멸과 사후세계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거지. 즉, 영혼은 죽지 않으며 죽은 후의 세계,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믿은 거야.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육체와 함께 사후세계에 갈 수 있도록 시체를 썩지 않게 보관한 미라와 사후세계의 신을 만날 때를 준비한 그림 문자인 사자의 설을 만들어 미라 옆에 묻었던 거야. 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건축물이지? 이걸 설계하고 만들려면 측량술, 기하학, 토목기술이 필요해. 또 나일강이 홍수가 난 후 농경지를 정확하게 다시 나누기 위해서 측량술이 필요하기도 했지.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발달했던 거야. 또 건축물의 규모가 엄청난 걸로 보아 지배자, 파라오의 권력이 강력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리고 나일강변에서 많이 자랐던 갈대의 한 종류인 파피루스에 그림 문자를 기록했어. 파피루스에서 종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인 페이퍼가 나온 거야. 또 달을 기준으로 해 태음력을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달리 이집트 문명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숭배했던 거지. 피라미드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그림을 기억해. 또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60진법을 사용했다고 했지. 이집트 문명은 10진법을 사용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는 출제 가능성 100%야. 꼭 기억해. 헷갈리면 두 문명 중 한 가지만 외워. 피니키아와 헤브라이, 이 둘은 고대 문명이 아니라 도시국가야. 지도를 봐.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위치가 틀려. 페니키아는 지중해라는 바다에 붙어 있지만 헤브라이는 완전히 육지야. 당연히 페니키아는 지중해로 배를 타고 나가 무역을 했겠지. 그걸 해상무역이라고 해. 페니키아는 지중해 건너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도 만들었어. 그래서 로마인들은 카르타고 사람들을 페니키안이라는 뜻의 포엔이라고 불렀지. 그만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페니키아는 상업과 해상무역이 발달했어. 상업이나 무역을 하려면 문자가 필요해. 문자 또 나왔지? 페니키아는 표음 문자, 페니키아의 피읍, 표음 문자의 피읍으로 기억해. 표음 문자는 나중에 알파벳이 되지.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 이집트는 그림 문자였어. 지도를 봐. 헤브라이는 육지 안쪽에 있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많이 죽였던 그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바로 유대교야. 유대교가 전 세계로 퍼진 게 크리스트교고, 크리스트교에서 갈라져 나온 게 이슬람교야. 유대교는 오직 하나의 신, 유일한 신인,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인도 문명, 즉 인더스 문명 역시 인더스강이라는 큰 강 유역에서 발달했어. 대표적인 도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지도를 보면 두 도시는 모두 인더스강변에 있지. 하라파는 인더스강 중류,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강 하류. 배를 타고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했어. 이 두 도시는 계획도시라는 거 꼭 기억해. 오늘날의 신도시와 똑같아. 벽돌집, 직선도로, 배수시설, 목욕탕, 광장, 창고, 우물 등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정교하게 만든 도시야. 문자는 이집트 문명과 똑같은 그림 문자야. 도장에 그림 문자가 새겨져 있어. 이 그림 문자는 아직도 해독하지 못하고 있어. 또 인도양과 아라비아를 거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무역도 했어. 인도 사람들 외모를 보면 어떻지? 코는 뾰족하고 눈은 쌍꺼풀이고 턱도 뾰족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지. 왜 그럴까? 중앙아시아에 아리아인이 살고 있었어. 이들이 남쪽으로 이동해 인도의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으로 진출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앙아시아인의 모습을 닮은 거지. 아까 4대 문명은
모두 청동기 시대라고 했지. 인도 문명도 청동기였어. 그런데 인도에 침입한 아리아인들은 철기 문명이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철제 무기를 가진 아리아인이 이기겠지. 또 철로 철제 농기구도 만들었겠지. 철제 농기구는 나무나 돌로 만든 농기구와 달리 오랫동안 일을 해도 부러지지 않아 농업이 발달됐어. 특히 밀과 보리 농사가 잘 되었지. 아리아인이 인도 문명을 만든 원주민을 정복한 거지. 아리아인이 원주민이 만든 인도 문명을 파괴하고 지배했지. 계급을 만들어 지배했겠지. 아리아인은 왕족과 귀족이 될 거고 원주민은 대부분 노예가 됐겠지.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가 생겨났는데 이걸 카스트제라고 해. 카스트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고 세습되었으며 다른 카스트와는 결혼도 할 수 없었어. 카스트제와 직업을 보면 지배층인 브라만, 성직자는 제사를 담당했고 크샤트리아, 왕족, 귀족은 정치, 군사를 담당했지. 피지배층인 바이샤, 평민은 농업, 상업에 종사했고 수두라, 노예는 앞에 세 신분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했어. 아리아인은 물, 불, 태양 등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종교인 브라만교를 믿었어. 브라만교의 경전을 베다라고 해. 브라만 계급이 베다를 가르치고 제사를 지냈지. 지도를 봐. 중국 문명 역시 큰 강인 황허에서 나타났어. 이때 중국 최초의 나라인 하왕조가 등장하지. 그런데 하왕조는 중국 기록상 최초의 나라지만 아직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전설적인 나라야. 하왕조 다음 나라는 상 또는 은왕조, 다음은 주왕조고. 그러니까 중국 고대 문명은 하상주나라로 이어지는 거야. 하상주라 외워. 세 나라 모두 고대 문명이라서 청동기 시대야. 철기 시대 아니야. 철기는 춘추 전국시대 때 나타나. 하왕조 다음은 상왕조야. 예전에는 은왕조라고 불렸지. 하왕조를 멸망시키고 황허강 일대를 그대로 지배해. 상왕조도 다른 고대 문명처럼 신권 정치야. 제정일치는 왕이 제사와 정치를 모두 맡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인 왕이 신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한 거지. 전쟁, 농사, 질병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신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점을 쳤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본 거지. 그리고 그 내용을 거북의 등껍질에 문자로 기록했어. 이걸 각골 문자라고 해. 그것이 오늘날 한자가 된 거지. 상 또는 은왕조의 수도는 은허야. 은왕조니까 은허. 이렇게 외워. 메소포타미아는 태음역, 이집트는 태양역, 중국은 달력, 셋 다 달력이야. 순장이란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을 함께 묻는 풍습이고 죽어서도 주인을 모시라는 거지. 하, 상, 주니까 상 또는 은왕조 다음은 주왕조지. 역시 청동기 시대야. 지도에서 영토가 황허강 주변이면 하왕조와 상왕조, 황허강에서 창장강까지 영토면 주왕조야. 즉 지도에서 영토가 창장강까지 확대되었으면 주왕조야. 창장강으로 구분해. 주나라의 봉건제는 100% 시험에 잘 나와. 봉건제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의 반대말이야. 중앙집권제는 왕이 수도와 지방까지 모두 다스리는 거지만 봉건제는 왕은 수도만 다스리고 지방은 제후가 다스리는 거지. 권력을 쪼갠 거야. 왜? 영토가 커졌으니까 왕 혼자 큰 영토를 다스리기는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봉건제는 왕이 전국을 직접 통치하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그 반대인 지방분권이지. 그런데 주나라 말에 가면 왕실의 권위가 약해져 지방의 여러 제후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 봉건제는 무너지게 되지. 왕이 지방의 제후에게 자신의 권력을 쪼개줬지. 왕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제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늘이 자신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사상인 천명사상을 주장하지. 이건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왕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뜻이야. 상왕조와 주왕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둘 중 하나만 확실히 기억해. 주왕조를 기억하는 게 더 쉬울 거야. 하왕조는 외울 게 없어.